지난 한 주간의 가상자산 시장 흐름과 함께 시장을 움직인 주요 이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스매시바이 백훈영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도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계속 최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4,300불까지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의 가상자산 시장 한번 리뷰 한번 해주시죠. 일단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횡보하다가 또 일요일에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보여지고 있는 평일에 조용하다가 주말에 갑자기 급등하는 그 패턴이 또 반복됐습니다. 이 비트코인 전에 일단은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올랐었고요.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의 최근 한 달간의 퍼포먼스는 더 좋죠. 지금 이제 5년간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 가상자산 가격은 되게 단기적인 이런 그 수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자산이라고 흔히들 생각하시지만 사실 5년 차트를 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방송 시간에 이렇게 5년 가격 추이를 보여주시는 거 되게 좋은데 이더리움 보시면은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서 뭐 그 위에서 살짝 올라가거나 아니면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복하는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비트코인은 그 전부터 24년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이제 비트코인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리플 같은 제2, 제3 10위권 안에 있는 주요 알트코인들이 좀 순환매 장세가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좀 비트코인이 뭐 7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지난주에는 또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는 게 가상자산을 미국 퇴직연금 401k 이 계좌에 포함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 이 이슈가 좀 강하게 작용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401k는 미국의 퇴직 플랜이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면 이 미국의 401k는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다르게 근로자들이 의무 가입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선별적으로 자기 선택에 따라서 본인이 받고 있는 연봉의 일부 퍼센티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퇴직연금에 불입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결정을 하면 이제 회사에서는 최대 5%까지 제가 불입하는 금액의 최대 5%까지 이 매칭 컨트리뷰션이라는 걸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뭐 당연히 혜택이 굉장히 크죠. 5%를 제가 만약에 저기 불입하면 100% 수익인 겁니다. 5%를 회사에서 매칭해 주니까. 그리고 401k는 이 미국 개별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뮤추얼 펀드 또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알고 계시는 뭐 뱅가드라든지 피델리티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이 401k에서 다루는 이 뮤추얼 펀드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퇴직연금 드신 분들 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겟 데이티드 펀드라고 TDF. 그게 저 미국의 401k에서도 아주 광범위하게 투자되는 그런 펀드입니다. 젊을 때는 좀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이 높은 펀드에 투자했다가 그다음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좀 더 안정적인 채권 주도형의 펀드에 투자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형태의 펀드가 되겠죠. 근데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한 절반 정도의 자금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거의 9조 달러 규모의 지금 현재 규모인데 이 401k가 여기에서 매년 531조 원 정도의 자금이 매년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부양되고 거기서 억만장자들이 태어나고 그게 다시 후세대, MZ세대, Z세대, 알파세대가 더 401k에 투자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가가 더 부양되는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미국의 지금 401k 은퇴 연금 시장인데 그전에는 비트코인 직접 투자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자산 운용사들에서 제공하는 펀드 상품들에 주로 투자가 됐었고 개별 주식들도 일부만 투자가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모펀드, 부동산 관련 펀드 이런 곳들에도 투자가 된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성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복리 수익을 노리고 제 연봉의 일부를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모펀드, 부동산 뭐 다 좋은 투자 자산일 수 있으나 그중에서도 20년 뭐 이렇게 장기가 놔뒀을 때 복리 수익이 가장 좋을 만한 자산을 아마 MZ세대 그리고 현재 잘파 세대들은 선별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더 지금 이 401k 행정명령에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뉴스 보다 보니까 401k에 저렇게 선정이 됐어도 당장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뭔가 규정들을 다 바꿔야 되고 약관을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닌데 좀 시장이 오버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지금 조금 아까 나왔었는데 사모펀드 부분을 원래는 투자를 못했었는데 사모펀드를 투자하게 된 부분도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 안 사고 다른 거 또 살게 되면 미국 주식을 덜 사야 되잖아요. 저걸 사면. 그럼 뭐 미국 주식이 이제 좀 고점이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약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미국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네. 고평가 논란에 사실 작년부터 휩싸여 있기 때문에 게다가 요즘 뭐 여전히 계속해서 이런 리포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S&P 500을 구성하는 500개 종목 중에서 상위 20% 주식의 PER이 하위 80%보다 57% 프리미엄 받고 거래되고 있단 말이죠. 네. 상위 7개 주식, 매그니피선트 7 주식들이 나머지 지수를 영끌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게 지금 1년 넘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상승장의 내러티브가 만약에 끝난다면, 즉 AI가 앞으로 더 많이 대중 확산될 거다라고 하는 내러티브잖아요. 이게 만약에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다들 있어요. 그래서 이미 사실 코스피로도 많이 넘어갔고 유럽 장세로도 많이 넘어갔고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행정명령에 401K로 사모펀드를 투자하게 한 거, 그리고 기타 디지털 자산이나 뭐 대체 투자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한 거는 저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쩌면 이제 퇴직연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굴리고 그게 미국 기업들로 흘러 들어가고 미국 주식시장의 이 가격 부양과 그다음에 여기서 억만장자가 태어나게 하는 선순환 구조는 깨질 수 있어도 그래도 이게 더 이상 이제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그 정부에서 했다면 다른 그릇을 만들어 줘야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저는 항상 다른 그릇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자본을 담을 다른 아주 유용한 그릇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 퇴직연금을 이용해서 투자해 주는 거는 저는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 퇴직연금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을 해왔었는데 지금 이 흐름으로 따지게 되면 뭐 가상자산, 이제 뭐 암호화폐 투자의 길이 열리게 된 셈인데 요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접시의 크기 자체를 더 크게 만들어줄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2024년 초에 보낸 주주서원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 자기가 50년 동안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지금같이 이 젊은 세대들이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거는 처음 본다. 왜 그러냐면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자산이 주식과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주식시장이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제 부동산이 특히 더 마찬가지인데 더 심각한데 이 아무래도 상급지에 있는 부동산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사실 쳐다보기도 힘든 자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렇게 자꾸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요. 주식도 물론 뭐 애플, 뭐 아마존, 구글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으나 그동안 올라온 거를 보고 나면은 이 투자를 처음 해보는 잘파 세대들은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뭐 다른 거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하다는 말을 해요. 레리 핑크 회장이. 근데 그거를 디지털 자산이 딱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블랙록은 나선다. 현물 ETF 낼 거고 그다음에 가상자산을 담은 뭐 인덱스 펀드 같은 것도 낼 거고 STO에도 진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의 그릇이 이제 새로운 게 필요해졌고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필요해졌고 이 블랙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젊은 세대는 이미 비트코인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1K가 심지어 이거를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간이 걸려서 실제로는 투자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세대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주식 시장이 지금 뭐 401K도 그렇고 아니면은 전체 부에 뭐 엄청나게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 프리미엄이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파이가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가상자산 위원장 수장을 보 하인스를 사임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렇게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욕하던 사람도 아니고 왜 이분이 갑자기 사임을 했으며 그리고 사임하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정책들이 바뀔지 안 바뀔지 이런 것도 한번 예상을 해주시죠. 제 생각에는 보 하인스에 대한 면책성 사임이라기보다는 패트릭 맷이라고 하는 지금 국방부 소속의 이 자본관리위원회 위원장일 겁니다. 그분이 지금 후임으로 내정됐거든요. 이분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보하인스에서 패트릭 위스로 교체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국방부의 현재 자본위원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인데요. 국방부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의 디펜스 세크리터리가 직접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국가의 이 전략적인 물자로서 관리해야만 한다라고 보는 백악관의 시각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보하인스도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채택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지니어스 액트 통과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95년생이고 아주 젊고 유능한 친구인데 이 국방부에서 비트코인을 들여다보는 만약에 이 정책적인 기조가 백악관에 있다면 저분보다는 좀 더 전문성을 가진 분이 이제 디지털 자산 위원회를 이끌어 가셔야죠. 비트코인 관련된 서적 중에 소프트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는 지금 번역본이 발간이 안 됐을 텐데 이 과거의 전쟁은 금, 주식, 뭐 자산, 기타 등등 국가적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휴먼 리소스 이제 재화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디지털 전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건 필요 없다. 더 많이 필요한 건 전기, 연산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필요하다. 디지털 자산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그것을 아마 이해하는 분으로 디지털 자산 위원회 위원장을 맡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내용들 다 봤을 때 뭐 여전히 계속해서 미국은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으로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쭉 일련의 사건, 일련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되짚어 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일차, 2일차 만에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미디어 그룹이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죠. 2.7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간혹 가다가 계속해서 공식성상에서 비트코인을 미국이 무조건 가져야 된다.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은 100만 달러 갈 거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401k에 또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일련에 거기에 지니어스 액트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니어스 액트.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세상에 달러를 더 많이 유통시키기 위한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럼 달러를 유통시키는 거는 결국 무슨 의미냐면 달러 가치를 절하시키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게 만들면 미국인들이 싫어하겠죠. 그러므로 미국은 과거에 달러 가치를 절하시킬 때 금 가치를 상승시켰습니다. 부양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를 풀 때 비트코인 가격을 절상시킬 거라는 전략이 숨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늘면 비트코인 가격이 따라오르는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다음 100년, 넥스트 센추리에 이 금과 같은 달러 가치 절하용 이 기축통화 역할을 할 것은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은 달러가 계속 찍혀서 너무 많으니까 그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가격을 계속 올려서 거기다 그러니까 잠겨 놓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미국 정부도 그렇게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면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부도 늘리고 그다음에 달러 가치도 보존을 하고요. 달러의 경쟁력을 보존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민들도 401k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모두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미국인들은 부강하게 계속해서 재산을 유지해 나가고 달러가 계속해서 전 세계로 풀리는 게 결국 인플레이션을 해외로 수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국가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점점 이렇게 가난해지고 지금 이런 구조를 미국이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지금 주식시장하고 연계해서 살펴보면 비트코인 채굴하는 상장사들에 대한 요 투자 매력도 요걸 부각시키는 내용들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비트코인 상승기랑 맞물려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최대 수혜 가능성이 비트코인 채굴 상장사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비트코인 채굴 상장사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못 갔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도 연초 대비 20% 이상 올랐는데 이 채굴 기업들은 희한하게 주가가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저평가되고 있다는 게 현재 투자 매력도를 부각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고 게다가 요즘 이제 채굴 기업들이 원래는 채굴한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거를 현금화시킨 다음에 운영 비용을 대고 그다음에 이 채굴기를 더 사고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월가에서 이 채굴 기업들의 전략적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을 채굴해도 이 비트코인을 더 이상 팔 필요가 없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이게 크면 클수록 즉 규모의 경제를 이룬 채굴 기업이면 그럴수록 더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 승자독식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상장 기업들 중에 비트코인 채굴 연상력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채굴해놓은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월가로부터 투자도 잘 받고 있어서 비트코인을 팔 필요 없는 그런 알짜배기 상장사를 선택해낼 수만 있으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불장이 오면 이제 이런 그 상장사들의 주가는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더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지금 투자 매력도가 부각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비트코인 그러면은 채굴을 하는데 계산을 쓰느라고 이제 리소스를 쓰고 이제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제 이더리움은 계속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와중에서 지금 이제 뭐 트레저리 스탁 하면서 돈을 빌려서 그걸로 이더리움을 또 사고 하는 걸로 계속 돌리다 보니까 이제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거 맨 마지막에 터지면서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아예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 이렇게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차이도 조금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돌아가는 전체 메커니즘에 그리고 이렇게 트레저리 스탁이 실제로 언제쯤 어떤 상황일 때 터질까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 전략은 똑같습니다. 이 상장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든 연구선주를 발행하든 자본 조달을 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는 거고요. 그렇게 주가 부양을 이끌어내고 더 많이 발행을 해서 연구선주나 전환사채를 이제 그걸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더 사는 이런 계속해서 빚을 늘려나가면서 가상자산의 보유량을 늘려나가는 전략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지점에서 달라지냐면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명확한 자산이고 이더리움은 희소성이 없는 무한대로 발행 가능한 자산이다. 여기에서 강명하게 갈립니다. 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매수한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지금 달러의 양이 너무 무한대로 풀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부동산, 주식 이런 우량 자산, 안전 자산들에 너무 많은 과도한 프리미엄이 껴있고 이것의 거품이 어느 정도 거치는 게 지금 거의 필요해 보이는데 기업들은 어쨌든 간에 이제 투자처를 찾아 나서야 된단 말입니다. 현금이 생기면은 신규 투자처를 확보하든지 신규 사업을 벌리든지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인플레이션도 있고 S&P 500에 투자하자니 좀 고평가 아니야? 뭔가 좀 불안하고 그리고 S&P 500에 투자해봤자 연평균 11%의 수익률이 이제 뭐 무위험으로 나올 텐데 사실 이러면은 기업이 그냥 무위험 수익이 11%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내야 되는 게 이제 기업 CEO나 CFO들의 입장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연평균 상승률이 지난 10년 동안 62%란 말이죠. 그러므로 지난 10년간의 레코드를 봤을 때 앞으로 10년은 그래도 62%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한 3, 40%만 나와도 야, S&P 500 플러스 알파가 엄청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지난 10년간의 상승률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고요. 최근 한 달간 또는 최근 6개월간 상승률 이 정도로 이제 잘라서 봐야 되는 그런 단기 투자 자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목적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정기적으로 매수하는 기업들은 10년, 20년을 보는 기업들이 가능성이 크고요.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는 기업들은 올 연말 이번 사이클을 보는 기업들이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렇게 두 가지의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스트래티지의 전략들을 좀 따라하는 기업들도 생기는 것 같은데, 근데 비트코인은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한정된 자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 물량은 유통되는 물량은 점점 아무래도 줄어드는 거일 텐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죠. 만약에 지금 현재 1비트코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1비트코인을 하나 온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 1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니까 한 0.0125%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 6천 지금 비트코인 하나 가격이 1억 6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 0.01%가 되는 아주 좋은 시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을 하나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1억 6천만 원이면 뭐 아예 그냥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잖아요. 우리 1억 6천만 원을 살면서 한 번쯤 벌어볼 만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좋은 시기고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무기인데 이제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갖지 못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시장에 물량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게 된다거나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실 수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기후입니다, 기후. 왜냐하면 사실 재화의 그 유니트 그러니까 재화의 단위
몇 개가 존재하는가 이거는 그거의 가격과 그렇게 크게 그거의 확장성과는 그렇게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의 가격이 100원인데 그거를 더 갖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그럴 수 있긴 한데 쪼개면 되거든요. 사과를 8조각, 16조각 계속해서 쪼개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조각 하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일 뿐이지 뭐 사과를 갖고 싶다 그래서 가지고 싶다 그래서 가지지 못하게 된다거나 투자하고 싶어서 투자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까지 쪼개지고요. 그래서 현재 유닛 프라이스 1사토시라고 하는데 1억 분의 1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 뭐 대충 1비트코인이 1억이라고 치면은 1억 6천만 원이긴 하지만 계산하기 쉽게 그럼 1원인 겁니다. 1원. 1.6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쉽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비트코인이 전 세계로 많이 퍼져나가고 1사토시의 가격이 10원, 100원, 1000원 이렇게 돼도 우리가 계산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비트코인의 확장성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 걱정을 싹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매시파이 백훈종 대표와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